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대리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그 재계의 거목이셨던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소식과 함께 기타 삼성그룹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삼성그룹 관련 이제 상속과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함과 조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기사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내용이고요. 2014년 5월에 이제 쓰러지셨으니까 한 6년 5개월간 이제 병상에서 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사실 화제가 많이 되었던 내용은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만 한 18조가 넘거든요. 18조가 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가 한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특수관계인, 지분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증이 붙기 때문에 이 상속세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궁금하실 만한 지배 구조와 상속세 납부에 관련해서 짚어보고요. 그에 따른 주가 영향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두 차례 기존에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2016년 6월 30일 두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삼성물산, 삼성 SDS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5년 당시에도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실제로 사망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충격을 내용상으로는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기존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실제로 별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짚어서요.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은 이미 큰 틀에서는 사실상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물려받는 쪽으로 큰 틀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에서 딱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회사가 이제 삼성물산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생명 관련해서죠.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든지 상속 과정에서 이제 지분율 변화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분율 변화는 당연히 있겠지만 지배구조 변화 형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한번 짚어보면요. 상속세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지분 가치가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주식 관련 상속세는 50%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30억을 넘을 경우에 50% 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거기에 할증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8조에 대한 상속세가 10조 9,300억 정도, 11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상속가액 자체가 산출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상속가액은요, 그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고인이 사망한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가액이 나오려면은 이것은 2개월 후에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 외에 이제 특수관계인이었던 주식 외에 이제 현금이라든지 부동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율 5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궁금해요. 거의 한 11조 가까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LG하고 한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이제 납부를 나눠서 낸다는 개념인데요.
이 상속 관련해서는 이제 유언이 없다면 이제 그 배우자가 1.5배, 그다음 나머지 자녀들이 1배씩 한 배씩 다 가져가는 걸로 상속이 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그 유언장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상속 경영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권 관련해서 유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상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개월이죠. 뒤에 고인 사후에 이제 2개월 동안 상속 가액을 정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일정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상속세 신고하는 납부 기간이 2021년 내년 4월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마 상속 가액하고 연부연납 신청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연부연납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1차분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1차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고 이건희 회장의 퇴직금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들을 통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이제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이나 상속받은 그 지분을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배당이 앞으로 이제 계열사별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의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다수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배당을 늘려서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지분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도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도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가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슈가 그 이건희 회장의 별세라는 그리고 이슈가 삼성의 경영권 그 다음에 상속세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이슈가 오늘 하루 단발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요. 결국 내년에 4월 달에 상속 가액이 결정되고 연부연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이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짧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지배구조와 상속세 납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주목해 볼 종목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내용이 길다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요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